엊그제 이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뭐가 뭔지 몰라 고심하던 한 학생이 드디어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세상이 변하는 이유, 그리고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대 지구의 모든 성현들이 밝혀놓았다는 이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 그 학생은 커서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사람들은 only so라고 부르며 only so의 우리말 뜻은 절대 지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을 말하는 이유는 먼저 여러분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이며, 세 번째 이유는 인류가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전공법으로 나도 필히 여기에 동참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하나의 우주심으로 똘똘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우주심이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는 결의를 말합니다. 이 우주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과 온도, 그리고 마음과 같은 에테르체입니다. 여기서 에테르란 굳이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기와 같은 것입니다. 기. 아셨죠? 기. 원래는 기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에테르라는 말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지구와 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 달이 가까이 오면은 바닷물이 밀려나가고, 달이 멀리 가면 바닷물이 딸려나가고, 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공간과 온도, 그리고 기라고 하는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변하고 또 없어지는 작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우주는 공간밖에 없죠. 공간 안에 수많은 별,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기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온도, 그리고 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간, 온도, 기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 속에 육각 모양의 틀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나도 이 육각 모양의 틀, 이 세계를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은 발표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도 지키고 그러려면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육각 모양의 틀이란 영어로 헥사곤을 말하는 것이며, 옛날의 서양에서는 이와 같은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것을 666이라고 하였습니다. 666이라는 건 그냥 공간의 6, 온도의 6, 기의 6이에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우주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알면은 자꾸 이게 뭔가 이상한 발전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도록 어느 특정 인간들만이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온도, 기 속의 육각형을, 666을 악마의 숫자니 또 사탄의 번호니 하면서 연막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보면 너희들한테 좋지 않은 거니까 알지는 알 필요 없다 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그 666을 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을 신이라고 하였으며, 본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이라고 했으며, 이른바 하느님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바로 그 신입니다. 예. 한마디로 여호와는 우주 자체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무슨 신이라는 게 하나의 형상이 있는 줄 알고 내내 거기다 대고 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저 사람들이 666을 알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66은 결국 공간 헥사곤, 온도 헥사곤, 그리고 기의 헥사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666 세계 안에서 태극이라고 하는 밀고 당기는 작용이 일어나면 그 작용이 삼라만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변화를 일으켜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 한민족이 누구예요? 우리가 한민족이에요. 한자 할 때 한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 할 때 한민족이 그와 같은 666을 삼태극이라고 하며 저 그림과 같은 저런 모양으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저게 삼태극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셨죠?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만 꼭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삼태극이에요. 삼태극이 즉 666이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긴 보았으나 무엇인지 모르고 보아왔던 다음과 같은 그림들이 모두 삼태극을 표현한 문양들입니다. 부채 안에 있는 이 삼태극입니다. 대문에 그려져 있는 저것도 삼태극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마크죠. 저것도 삼태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오리 쳐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저기. 자, 이 육각형 안에 들어있는 이 뭐냐? 이것도 삼태극입니다. 이 그림도 삼태극입니다. 이것 역시 삼태극입니다. 아셨죠? 이런 걸 쓰는 족속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이게 바로 삼태극을 뜻하는 거예요. 666입니다. 우리 마크도 666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마크는 사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서양에서 시작한 이 바코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돈을 내고 하면 여러분 바코드가 나오죠? 그 바코드도 666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게 바코드인데 맨 왼쪽에 있는 것하고 정 가운데 있는 것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 거긴 숫자가 없죠. 그러나 저 두 줄이 바로 6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에요. 666입니다. 바코드도 666이에요. 아셨죠? 태극이라는 것은 결국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으로 육각 형태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뻗어나가는 화이트홀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말이나 태극이 음량이에요. 음이 끌어당기고 양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블랙홀, 끌어당기는 블랙홀과 뻗어나가는 화이트홀 같은 뜻입니다. 서로 지금 다른 환경에서 자기네끼리 얘기해서 그러지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우주는 이렇게 공간, 온도, 기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 속에 헥사곤에 의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며 다시 사라지기도 하는 작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온도가. 공간 헥사곤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 안에 헥사곤이 생기면 그 안에서 잡아당기는 게 힘이 생기면 그 물체가 만들어지고 또 온도 헥사곤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며 또 에너지 즉 기의 헥사곤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예요. 아셨죠? 왜 우리가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와 같은 우주의 비밀은 동양에서는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우리 조상들 한민족,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종족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어느 종족이 있어요. 특별한 종족이. 그것들하고 우리 한민족하고 두 가지밖에 이 지구상에서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한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씨. 예. 서양에서는 여호와라고 해요. 오늘은 이 666의 세계를 바로 알아서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듯 그렇게 그 작용을 통해 인류와 지구 그리고 미래의 인류가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방식의 일상생활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은 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만 남의 일상생활은 또 독특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매우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독특함을 있을 수 없다며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땅 위에 걸어다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날개를 써서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늘에서 날아왔다 그런다 이거예요. 비행기 타고 온 거죠. 그러면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날아왔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예, 대체로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내 일상생활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못 믿는다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못 믿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 평소에 불소라는 게 있어요. 불소가 이 충치에 좋다고 하면서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치약 안에 대부분 불소가 들어있을 거예요.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쓰는 사람은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소라는 것은 독극물이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손과체를 망가뜨려, 우리 선거체에서 제2성자 선거체, 손과체를 망가뜨려서 바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이나 음료수 안에도 불소가 들어있습니다. 음료수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음료수를 안 먹나? 아니 왜 콜라를 안 먹어? 왜 펩시콜라 안 먹어? 이러면서 그 안에 불소가 들어있어요. 안 먹어요 그거를. 그거 가지고 먹으면 바보가 돼요. 점점 바보가 돼요. 그건 여러분들 손과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 오히려 이 불소가 몸에 해롭다고 말해줘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 불소는 독극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터졌다, 핵 폭발을 했다, 다 죽어. 다 죽는데 안 죽는 게 있어요. 뭐가 안 죽을 것 같아요? 네, 바퀴벌레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치약을 무슨 접시에다 짜놓고 동그랗게 짜놓고 그런데 바퀴벌레를 집어넣으세요. 치약을 넘어갈 수 있나 먹거나 치약을 넘어가다 죽어버립니다. 독극물이에요 불소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수돗물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빨리 이사 나오셔야 됩니다. 그걸 먹으면 여러분들은 점점 바보가 돼요. 점점 바보가 돼서 점점 내 말을 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지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셨죠? 세상은 이렇게 주어진 대로 일상적으로 사는 삶과 그 실체를 알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 최초로 666의 비밀인 우주의 정체에 대해 말하고 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일상적인 삶과 그 내용이 다르면 내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말이 가슴에 짝짝 달라붙는다면 여러분은 나와 함께 세상을 움직이는 싸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싸이원이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우주를 움직이는 사이퍼 능력가를 말합니다. 예. 일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돈키호테 같은 엉뚱한 말인가 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이퍼를 일상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과 같은 평범한 일입니다. 원래 이건 내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보면은 그 좋아요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그 별로 많이 안 눌러요. 많이 안 누르는데 싫어요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싫어요가 몇 개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강의했을 때 태풍 솔라를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거기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거 다반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생활이 서로 틀리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우주는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과 온도 그리고 기입니다. 공간 속에 육각 모양의 헥사곤이 생기면 그 속에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이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공간 안에 육각형이 생기면 그 안에서 블랙홀과 화이트홀이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블랙홀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고
파이토는 뻗어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버뮤다라고 하는 해안지방에는 버뮤다라고 하는 그 해안지방이 있는데 거기는 갑자기 비행기나 배가 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비행기라는 것도 엄청 큰 거죠. 여객기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또 갑자기 밑에 커다란 배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지역을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사라지는지 그 이유를 몰라 미스터리, 즉 수수께끼로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야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면, 즉 배나 비행기가 없어질 때면 하늘 위에 구름이 육각 모양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진 보세요. 저게 지금 버뮤다 삼각지대 위에 있는 구름 사진이에요. 지금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버뮤다 삼각지대 위에 구름은 저기 저 육각형 하나가 최소한 직경이 여기서 서울에서 대전, 즉 200m가 넘는 거대한 헥사곤입니다. 200km가 넘는 거대한 헥사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블랙홀 작용이 일어나서 비행기나 배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각형 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사람들은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은 없어져서 어디로 간 겁니까? 그건 어디 딴 데 떨어질 때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보는 요 정도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시 돌아온 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서부터 달나라가 멀고 뭐 명왕성은 얼마나 더 멀고 이렇겠지만 우주 공간 안에 헥사곤 안에 들어가면 그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디 저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별에 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 공간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떠다닐 수도 있어요. 죽겠죠. 거기 뭐 산소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게 바로 헥사곤의 위력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겹쳐있다는 사실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온도 역시 육각 모양의 형태가 갖추어지면 그곳에서 뻗어나가는 영상 온도와 끌어당기는 영하 온도가 작용해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다 온도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는 이렇게 온도가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쇳덩어리도 온도를 막 올려주면 물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물도 또 뜨겁게 자꾸 온도를 올려주면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전부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기 걸린다. 체온의 이상이 오면 감기 걸립니다. 상한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나머지 하나인 이 기는, 우리 마음과 같은 기는 우리 마음과 같은 에너지입니다. 있기는 있으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있잖아요. 마음 쓰잖아요. 보이진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기예요. 우리 마음도 기의 형태가 무심이라는 형태에서 육각 모양이 되면 그 안에서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쓰면 그 마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사유의 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이다 이거예요. 사유의 힘은 쉽게 말하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사유의 힘을 기도한다 할 때 기도 혹은 염원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왜냐면 기도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이파워는 꼭 돼요. 뻗어나가는 힘을 통해 원하는 세상을 우주에 내보내고 그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온다고 하여서 사이파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걸 사이파워라고 그래요. 사이라는 게 원래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의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신과 같은 능력가를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사이원은 곧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가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모두 이해하셨죠? 예,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 물리학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대답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 지금 쉽게 그래도 이해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이 현실에 무언가가 생기기 위해서는 공간 속 육각세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입자들을 뭉쳐놓으면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형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인 사유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현실 속의 형태는 모양은 온도에 의해 그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왜 변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왜 사라지는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죽는 거지만 결코 이 우주 전체에 보면 죽는 것도 없고 이 우주 전체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과학적으로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니. 에너지는 불변한데 공간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이론이 재미없는 분들도 있고, 골치 아파. 내 얘기 들으면 골치 아프다 그래, 대부분. 그래서 원래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골치 아파서 그래요, 이게. 남자 무슨 우주 얘기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특히 남자분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안 그러면은 허무맹랑한 소리 안 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알잖아요. 난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의식이 그 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차를 갖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들도 좋은 차를 갖고 싶으면 그냥 난 저 차가 갖고 싶다. 뭔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는 차를 딱 보니까 저 차가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 특별하게 뭐 예를 들면 뭐 롤스로이스라든가 또 아니면 페라리라든가 난 저 차가 모양이 이쁘네. 그럼 그 차 갖도록 하세요. 예. 그러면은 처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모델의 자동차를 갖길 바라면은 끝내는 그걸 갖게 됩니다. 왜냐면 꼭 원하면은 사이파워가 그 차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즉 자의식이 저건 차가 얼마짜리고 저거를 사려면은 얼마를 벌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면은 끝내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뭐라고 답변을 내느냐? 그러니까 나는 살 수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가질 수 있도록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이치는 바로 이렇게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저 차를 갖출 수 없어요. 지금 돈을 1년에 한 달에 한 200만 원밖에 못 벌어. 근데 차가 뭐 몇 억대. 그럼 여러분들은 못 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난 저거 꼭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갖게 됩니다. 예. 어떻게든지 갖게 되는 건 이제 사이파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는 못해요, 그거를. 요즘은 이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유튜브 한 게 한 1년 좀 넘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텔레비에 봤는데 저 사람은 요즘 왜 안 나오나? 유튜브 가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거기들. 웃겨 죽겠어요, 정말. 왜, 뭐 좋은지 다 딸려온 거예요, 그것들이. 그리고 특히 그 태극기 집회라고 해서 난 거기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어느 날 그 뭐 납품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게 집회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부터 길이 막힌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지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태극기 집회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서 쏟아져. 뭐 100만이 모였네니 뭐 150만이 모였네, 200만이 모였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지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이들을 우파라고 하는데, 우파. 그 우파라는 것은 우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인지 아니면 우매한 사람들이 모임인지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네. 또 좌파라는 인간들도 있어요. 좌파라는 사람들. 좌파라는 사람들은 좌표만 있어. 좌표. 어디로 간다. 이것만 있어요. 좌표만 있어가지고 가. 무조건 가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가는 게 좌파입니다. 예. 요즘은 좌파들이 또 무슨 다 백두산이 뭐 최종 목표인지 그쪽으로 또 다들 모여가지고 뭐 그래서 뭐 물도 담았다 떴다 별짓 다 하고 있대. 그 좌파는 그 방향은 있어. 좌파. 결과는 몰라.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 근데 이 우파라는 사람들은 우스운 인간들인지 우매한 인간들이 내내 모여는 있어. 모여서 있어. 뭐 태극기는 흔들어. 그 왜 하는지 몰라 그걸. 우파는 목적지가 없이 마냥 시작만 하는 것입니다. 시작. 시위, 데모. 시위는 시위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자꾸 하면 뭘 어쩌자는 거야 그거를. 응? 그거 하면 뭐해 그거. 그거 뭐 올림픽도 아니고 그거 뭐해 하는 거야 그거. 만약에 그 우파라는 사람들이 현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은 그게 목적이라면 청와대 앞을 쳐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다시 언론을 장악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든지 해야 하는데 그들은 또 어디서 모이느냐?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역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여. 서울역에. 난 서울역 아주 싫어해. 지방 다니는 길 아니 거기 지방. 거기서들 모여가지고 광화문까지 행진해. 그래봤자 아무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이순신 장군인가 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헤어져요 거기서.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애국심은 좋으나 그 마음이 원하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시위만 하는 것입니다. 시위만. 데모만. 시위는 시위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 외침은 외침일 뿐 아무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위를 하려면 시위를 하기 전에 먼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뭐 정권을 교체한다든가 그럴 때 뭐 어떻게 한다든가 목적이 있어야지. 그냥 하면은 지금 있는 정권이 그러세요. 들어오시죠. 그럼 물러가죠.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도 불소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생각이 덜 떨어져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무미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이제 내일 모레면 또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취하면 시위대가 바라는 진짜 목적은 사이파워가 되어서 현실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뭐라고 가서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말은 하겠죠. 그 말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이파워란 과연 무엇인지 그 비밀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여러분들 어머니나 선생님한테서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노력하면 된다. 이 말은 사이파워를 몰랐을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노력은 시작이지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열심히 공부해요. 뭐지 시험 봤는데 이름을 또 까먹었어 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대한미국에서 왔다고 썼어. 그래서 국적이 이상하다고 해서 잘렸어요. 그럼 시험 아무리 잘 보면 뭐해. 왜냐하면 노력은 시작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사이파워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려면 반드시 사이파워를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지구인들은 차츰차츰 이와 같은 생각으로 생활 태도가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결과를 갖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목적지를 갖고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지를 위해서 하시라 이겁니다. 하면 목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모한다 그래서 정권이 안 물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먼저 작용하는 우리의 마음은 육각형입니다. 마음도 육각형이 돼야지 뻗어나가고 끌어오가는 거예요. 이 육각 마음이 공간이라는 육각 형태와 하나가 되면 같은 육각형은 같은 육각형끼리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그때 세상이 모두 소중하고 고맙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육각형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육각형이 하나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고맙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우리는 이와 같은 기분을 감사 상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 상태예요. 그 상태가 감사예요. 너랑 나랑 하나가 되는 상태가 감사입니다. 과학은 이와 같은 상태를 공명이라고 합니다. 즉 세상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마음에서 원하는 자동차를 시각적으로 그리면 자기가 그리는 빨간 시보레라는 차가 있어요. 그걸 그려, 그냥 그게 갖고 싶다. 그래서 그걸 그리면 그 자동차의 모습은 우주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공간이라는 현실 세계에 그와 똑같은 차가 그 사람한테 가도록 우주가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펑은 어떻게 왔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주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또 우리 잡지에서 이런 걸 누가 봐가지고 진실을 원하면, 강독하게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바보가 됐잖아요. 이게 이런 이론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공간이라는 현실 세계에 그와 똑같은 차가 그 사람에게 가도록 우주는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돈을 주고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차가 뭐 아무리 비싸서 뭐 2억이 됐든 4억이 됐든 하더라도 꼭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위험했는데 그 위험에서 걔를 구해줬어. 그랬더니 그 대가로 받을 수도 있고, 그 고맙다고 해서 그 차로 사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일로 포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이퍼는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현실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가 태풍을 딴 데로 쫓아버렸다고 이해 못해요. 그거를. 우리는 간단해요.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그런 힘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요. 그거는. 근데 그런 걸 다 계산하면은 감히 못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 저 그림 보세요. 저 그림은 옛날 중국 청나라 때 걸룡 황제가 타고 다니던 목걸이입니다. 아마 색이 누렇게 변질된 것을 보면 이 목걸이는 걸룡 황제의 마지막 시기에 차고 다니던 목걸이 같습니다. 저것은 옥이에요. 옥. 옥은 그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기 때문에 차고 있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은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육각형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하고 저 옥의 육각형하고 동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저거 변하는 거예요. 황제나 아니면 다른 부자들이, 중국의 그 부자들이, 중국은 뭐 부자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이 이렇게 옥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상태가 그 옥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질된 색의 옥은 걸룡 황제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변했잖아요, 저게. 그렇죠? 예. 옛날에는, 아니 지금도 부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옥을 통해 감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옥은 왜 그러느냐? 옥의 분자 구조가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그 육각 구조와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인들은 이렇게 옥이 우리 몸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무슨 큰 일이 생긴다 앞으로, 그럼 옥이 깨져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러면 나는 그때 무슨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차고 있으면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하잖아요. 저 기분 나쁜 일도 생기잖아요, 저기. 그래서 권력 황제는 옥을 저렇게 차고 다녔지만 저렇게 나쁜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건 권력 황제는 못하죠. 요즘 태어났으면 좋죠. 그런 권력 황제는 아마 나 찾아올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그 까닭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온리 서가 그와 같은 메커니즘을 밝혀낸 것입니다. 자, 다음은 사단법인 유나이티드 헥사곤에서 그 카이스트 출신의 석박사들이 함께 우리 마음과 거의 비슷한 파장이 나오도록 만든 순금 메달입니다. 저것이. 나도 가지고 있죠, 이거를. 이 메달은 사람의 마음과 가장 잘 호응하는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몸에 지니고 있으면 몸 밖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 것과 같게 됩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차고 있으면 내 육각 마음하고 동화를 느껴요. 그러면 이것이 곧 내 마음이에요. 이 안에 내 마음이 몸 바깥에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널리 알리고는 싶지만 함부로 알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자꾸 흉내를 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기감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들면 잘못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어놓은 게 피라밋입니다. 피라밋 안에도 저런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흉내 못 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메달의 육각 에너지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순금 또한 분자구조가 육각형입니다. 저건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기 박혀있는 초록색은 저기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도 분자구조가 육각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전부 다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안전합니다. 이 세상에는 온도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온도의 변화를 안 일으키는 게 바로 육각형들이에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벌들이 어디 가서 물어오는 거지만 그 육각형 안에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먹는 것 가운데 다 변해. 다 변하는데 안 변하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바로 꿀입니다. 이 육각형 안에서 헥사곤의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나는 오래 살아야 된다. 안 죽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말 안 했지만 꼭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금을 분말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예. 금은 원래 종이로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것보다도 분말로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 안에 분말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세포 안에 그것이 박혀 있으면 몇백 년 동안 안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비싸죠. 그리고 금을 그렇게 분말로 만드는 기술도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엇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게르마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게르마늄은 광물이에요. 그걸 먹고 왜 암 환자가 낫다고 말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돼요. 근데 게르마늄도 분자구조가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르마늄을 꾸준히 복용하면 여러분들 몸 안에 육각형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물, 그 물이 육각수로 변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엄마가 가장 건강할 때가 아기를 가졌을 때예요. 그때 엄마 몸 안에 있는 양수가 바로 육각형입니다. 육각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육각형으로 변하면은 여러분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살고 싶으면 금을 게르마늄처럼 분말로 만들어서 드시면 최소한도 몇백 년은 삽니다. 몇백 년. 나는 이 육각형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꾸준히 맹당뇨 뽑다고 그래서 전혀 몸이 아픈 데가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걸 좀 안 했더니 갑자기 또 어깨가 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것도 육각형입니다. 이거 뚫려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몸에 차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암 환자라든가 이렇게 기력이 떨어진 사람은 이걸 차고 있으면은 잠이 굉장히 잘 올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거 차고서 하루가 24시간인데 22시간씩 3일 동안 계속 잤대요. 잠을 자면은 여러분들은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은 기력을 차린 다음에 몸을 움직일 때 쓰는 게 영양분이에요. 근데 과학은 영양분밖에 모르죠. 이렇게 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아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거 자꾸 쓰셔서 아프게 다 없어집니다. 맨 처음에 보면 안 믿어요. 저까지 끼고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가져가고 했더니 그 와이프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도 한번 차봐. 그래서 찼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동안에 날마다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가 아픈 게 하루 딱 찼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뺏겼다고 하면서 또 남편이 푸럭푸럭거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벌융 황제의 목걸이가 불길한 일이 생길 때 깨지거나 부서진다면 우리가 만든 저 메달은, 이 육각형 이 메달은 그와 같은 나쁜 일을 없애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완충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목걸이를 차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들이받아서 몸이 공중에 붕 떴다 떨어졌는데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목걸이 차고. 또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난간을 들이받아 차가 폐차할 지경이 되었는데 안에 탄 사람 4명은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걸이를 참 여러분들은 고마워해야 돼요. 이 목걸이하고. 그래서 목걸이 안에 있는 그 육각형 안의 에너지하고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길바닥에서 저걸 잊어먹었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지까지 게 뭐 하고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은 잊어버려요. 제가 떠나가 버려요. 제가 또 마음 있는 거예요. 엄연히 저것은 무생물인데 생물하고 같은 거예요. 과학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잊어버린 다음에 진짜 그러네. 그래가지고서 처음에는 금으로 샀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가짜 은으로 샀어요. 그건 좀 싸거든요. 효과는 은으로 했었지만 저거보다는 한 70% 정도는 효과가 같습니다. 이렇게 유나이티드 헥사곤의 육각메달은 사고나 불행을 막고 또 원하는 사이파워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것이 힘을 씁니다. 지금까지 이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은 어찌 보면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자의식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자신의 자의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노력한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갖길 원해서요. 난 저거 꼭 타야지. 그럼 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저걸 어떻게 타? 저렇게 비싼 걸.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 어딘지 모르게 감사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 그러면 나한테 왔다.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이 말은 그 생각이 우주에 접수되었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육각형하고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동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이 자꾸 변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빨간 스포츠차를 원했는데 내일은 노란 걸로 할까? 모레는 파란색으로 할까? 이렇게 바꾸면은 아직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빨간 스포츠카면 빨간 차를 원해야지 노랑 파랑 하면서 자꾸 바꾸면 그것을 원하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원하는 최종 목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혼 속 안에 각인이 안 돼요. 그것이 자의식 안에서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사이파워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원하는 최종 목표가 분명하면 그 차를 보관할 차고 등을 갖추고 고급차니까 아무데나 세우는 수 없잖아요. 길바닥에. 그래서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 차고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차고 등을 갖추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생각하느냐?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그 차를 선물한다 그랬어요. 선물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 손에 쥔 것도 아닌데 다 되었다고 기뻐하면 그 최종 목표는 현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옛날에는 천기누설이라 그래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누설했다 이거예요. 우리의 자의식은 개개인이 따로따로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다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이 우주심, 여러분들이 뻗어나가는 우주심은 전 우주와 연결이 되어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화투, 고스톱 같은 걸 칠 때 내가 먹으려고 하고 마음 먹고 있으면 바로 앞에 사람이 얄밉게 다 그 사람 잘라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하나는 먹고 하나는 떠서 또 먹어요. 그 자기가 내가 꼭 먹어야지 하는 건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우주심은 무의식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각형 얘기 수없이 얘기했어요. 2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면, 바깥에 보면 육각형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사용하는지 모르고 사용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주심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몰라요. 뭐라고 핑계는 되겠죠. 핑계는 되지만 그것이 전부 다 내 우주심에 의해서 전부 다 영향을 끼친 거예요. 우리 처음 들은 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릴 것이라고. 그게 퍼지잖아요, 지금. 보면 보이잖아요. 요즘에 여기가 육각형, 저기가 육각형. 육각형이 부식일수록 많습니다. 그게 다 지금 내가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을 육각화 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육각시대예요. 아셨죠? 때문에 이렇게 우주심은 무의식적으로 모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 손에 쥐기도 전에 다 된 듯이 기뻐하면 그 만족한 마음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려 결과가 점점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사준다고 하던 사람이 내가 너무 기뻐해서 이제 오늘 그 사람이 다 사주기로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모여서 뭐 한 통 냈어. 내가 썼어. 그러면 그 사람이 썼는데 전화가 와 갑자기. 그 사람이 어디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면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현상은 천기누설이라고 해서 발설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기쁜 마음의 만족이 우주심을 통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것과 같은 것을 밀어내버립니다. 때문에 손에 쥐기 전에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계속해서 갖길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유의 힘이고, 이렇게 사유의 힘을 통해 원하는 것이 현실에 실현되면 그때는 기쁨보다 안도의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이파워 메달을 갖고 있으면, 사이파워 메달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사이파워 메달에 명령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끌어오는 게 아니라 얘가 끌어오는 거예요. 이 사이파워 메달이. 또 몸 밖에 다른 자기 마음, 즉 메달의 헥사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에 쥘 때까지 기쁨에 빠져 밀어내지도 않아도 되며, 제가 그런 걸 안 해요. 여러분들 마음은 했더라도. 또 자의식의 불안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몸 밖에 있는 마음, 메달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메달도 과학자들이 보면 무생물이지만 길을 아는 사람이 보면 저게 생물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랑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빌려주면 안 돼요. 우리 메달은. 다른 사람 빌려주면 자꾸 이 사람의 에너지하고 내 에너지가 좀 겹쳐져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꾸준히 차고 있어야 돼요. 한 3개월 정도, 내지 6개월 정도 차면은 완전히 나하고 똑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 밖에 또 다른 내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사이파워 메달은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보다 더 위대한. 세상은 이렇게 공간 육각형과 온도 육각형, 그리고 육각형인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스크린입니다. 이 세상은. 이건 여러분들이 볼 때 실체인 것 같지만 이것은 공간, 온도,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육각형이란 스크린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 마음이 공간과 온도의 육각형과 만났을 때
우리는 생애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행복한데 이 우주 전체하고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한마디로 온 세상과 하나가 된 충만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를 감사 상태라고 하며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옛날에 석가모니는 합장을 한 것입니다. 합장하면은 여러분들은 자기의 이러한 마음을 없애고 우주와 다시 말하면 공간 육각형하고 온도 육각형과 일치시키는 상태가 되려면 여러분 합장하는 마음을 갖고 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때가 바로 천당에 온 기분일 것입니다. 이런 감사 상태가. 자, 손자병법입니다. 고손공자, 적부지기소수, 선수자, 적부지기소공. 그러므로 공격을 잘하는 사람은 적이 수비해야 할 장소를 모르게 하고, 수비를 잘하는 사람은 적이 그 공격해야 할 것을 모르게 한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공격을 잘하는 사람은 적이 그 수비할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수비를 잘하는 사람은 적이 공격할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무심한 상태에서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적이 그 수비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화투 칠 때 내가 저걸 먹어야지 하면 뺏겨요. 꼭 누가 먹어가요. 그러니까 무심한 상태로다가 있으면 안 뺏깁니다. 수비를 잘하는 사람은 무심한 상태에서 태세를 갖추기 때문에 적이 그 공격할 것을 알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주심은 투기이기 때문에 들키는데 무심한 상태로 가면은, 즉 우주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들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 무심이 아니라 공격하고 수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은 우주심을 통해 상대가 눈치를 채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주심을 통해 상대가 아는 것을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 인간들은 텔레파시가 유능하게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나 개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은 텔레파시가 더 쉽게 돼요. 예. 미호 미호, 지어 무형, 신호 신호, 지어 무성, 고능이 적지사명. 미묘하고 미세하다, 형체가 없구나. 신묘하고 신비하다, 귀신처럼 소리가 없구나. 이런 것이 가능해야 적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다. 미묘하고도 미묘하다, 형태가 없음에 이르는도다. 신비하기도 하고 또 신비하며 소리가 없음에 이르는도다. 그러므로 능히 적의 생사를 맡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쉽게 얘기하면 미묘하고도 미세하다, 무심은 형태가 없구나. 신비하고도 신묘하다, 무심은 소리조차 없구나. 그러므로 능히 적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구나. 기쁨도 만족도 없는 무심한 상태에서 사이파워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이 바로 신의 능력 666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